자, 오늘은 수열 두 번째 파트,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울 거고, 첫 시간으로 시그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수열 알려줄 때 수열의 합의 기호도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열에서 사용하는 합의 기호는 일반적인 덧셈 기호를 당연히 쓰지 않아요. 자, 어떤 기호를 사용하냐면 이렇게 생긴 기호를 사용을 해요. 이 기호의 이름은 시그마예요. 시그마라고 읽으면 돼요. 정확하게 뭐 선생님이 영어 플레임을 말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보통 우리가 수열의 합을 표현을 할 때는 그냥 다 덧셈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수열이라는 것은 숫자가 나열되어져 있는 거고 그걸 더하는 거니까 전부 덧셈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너무 길어질 수가 있겠지, 표현이. 그치?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다 더해라 그러면 A1, A2, A3, A4 해가지고 A10까지 모두 더해야 되는 거거든. 그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너무 길어지겠죠, 표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계산을 한 게 아니라 표현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수열의 규칙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규칙이 없으면 이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열의 규칙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규칙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n번째 항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규칙을 이용해서 n번째 항을 나타낼 수 있다고 배웠었죠?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등비 수열의 n번째 항을 표현하듯이 n번째 항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n번째 항을 뭐라고 불렀죠? 일반 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항은 당연히 n에 관한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알려줬어요. n이 변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일반항을 찾아서 어떤 수열을 표현하면, 선생님이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일반항을 안다는 것은 모든 항을 아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왜? 당연히 A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 n에다 10을 대입하면 10번째 항이 될 것이고 100을 대입하면 100번째 항이 될 거니까. 일반항을 안다는 것은 그 수열의 모든 항을 아는 것과 같은 의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항을 이용해서 이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시그마라는 기호 옆에 일반항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모든 항을 여기다, 일반항을 여기다 표현한다는 거는 모든 항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때 우리가 보통 이 위에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가 보통 SN 이랬잖아. 그래서 보통 이 위에다가 n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치? 여기 제일 위에다가 n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일반항은 n을 쓰지 않는 거예요. 같은 문자로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쓰는 시그마 옆에 쓰는 일반항은 문자를 보통 변경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임의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무 문자나 쓰면 되지만,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자는 K예요, K. 그래서 일반항을 표현할 때 n이라는 변수를 사용하는 거지만, 이 시그마 위에 있는 기호에다가 n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치? 문자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다 보니까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어서 여기 일반항을 표현할 때는 K라는 문자로 바꿔서 식을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그마 기호 옆에 일반항을 지금 표현한다는 건 이제 확인했고, 이 시그마 기호 아래에는 몇 번째 항부터 해야 한다. 시작하는 거야. 덧셈이니까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SN이라는 표현보다 이 시그마라는 표현이 훨씬 훌륭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SN이라는 표현은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시그마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내가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즉 K에다가 선생님이 밑에 K라고 쓰고 K가 3일 때부터 이렇게 줬으면 얘는 세 번째 항부터 더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내 맘대로 뭐 n 그럴 수도 있고 2n 그럴 수도 있고 3n 그럴 내 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SN이라고 표현했을 때와 시그마를 사용했을 때의 표현은 매우 퀄리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 시그마라는 표현은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이렇게 끊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일반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항을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반항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 일반항에 수열의 규칙이 들어있으니까 알겠니? 일반항을 보면 그 수열의 규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 수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SN을 만약에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표현한 게 SN인 거고 알겠지? 그걸 뛰어넘어서 선생님은 표현해라는 얘기야. 꼭 SN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그마를 쓴 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수열의 합은 부분합을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10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만 더하는 것도 내가 계산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SN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보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네. 좋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열의 합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자, 당연히 덧셈이기 때문에 당연히 덧셈에 관한 법칙들은 모두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덧셈에 관한 우리 연산법칙 어떤 게 성립했죠?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268페이지 1번 2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가 결합법칙, 뭐 교환법칙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건 선생님 정확하게 얘기하면 결합은 아닌데요. 그래도 결합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시그마가 있어요. 여기에 일반항이 다른 두 수열을 한 번에 더해라 라고 말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규칙이 다른 두 수열을 한 번에 더해라 라고 표현했어요. 이때 선생님이 나 한 번에 더하는 거 어려우니까 그냥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 AK와 BK를 따로따로 더해주면 안 돼? AK 따로 더하고 BK 따로 더해서 더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당연히 되겠죠? 왜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K가 1일 때부터 N 때까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다가 1을 대입해보면 A1 더하기 B1이 되죠? 여기에 1을 대입해도 A1 더하기 B1이 되는 거예요. 2를 대입해도 A2 더하기 B2가 되고 여기도 2를 대입했을 때 A2 더하기 B2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한 번에 더해도 되지만 그거를 만약에 이 한 번에 더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규칙이 서로 달라서 한 번에 더하는 게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들끼리 따로따로 분리해서 더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뭐냐면 얘의 규칙과 얘의 규칙이 만약에 같다고 생각을 해봐. 얘네들은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었어. 그러면 굳이 그거를 분리해서 더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거를 하나로 바꿔서 하나의 규칙으로 바꿔서 더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같아야 되냐면 이 시그마의 덧셈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K는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인데 얘가 만약에 K는 3일 때부터 뭐 2N일 때까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항수가 다르니까. 이렇게 결합이 되려면 반드시 항수가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덧셈이 됐으니까 당연히 뺄셈도 될 수밖에 없겠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원리는 우리가 왜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수열은 숫자가 나열되어져 있는 거지만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로 다룬다고 했었죠. 근데 규칙이 똑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일반항의 표현이 달라질 건데, 그치? 서로 규칙이 다른 애들끼리 한 번에 더하라고 그러면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는 반대로 규칙이 같은 애들끼리 따로 계산하고 더하는 게 오히려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표현해서 더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성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분배 법칙이라는 거 배운 적이 있죠. 분배 법칙은 곱셈에서 성립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AK라는 우리가 항에다가 어떤 상수 C를 곱했다고 치자. 그러면 자, 너를 더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C A1 더하기 C A2 더하기 이렇게 해서 C AN까지 모두 더해라는 뜻이잖아요. 이때 덧셈을 할 때 모든 항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숫자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C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CAK라는 말은 일반 항에 어떤 상수 C를 곱했기 때문에 너를 계산할 때 모든 항에 C가 곱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분배법칙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겠지. 그 분배법칙의 성질이 뭐냐면 분해의 성질을 쓰면 되는 거예요. C로 묶어서 계산하면 훨씬 편할 거 아니야. 됐지? 그러면 얘를 C로 묶었을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N까지 모두 더하는 걸로 표현이 될 거니까 걔가 결국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내가 어떤 수열의 합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단 말이야. 이 곱해져 있는 상수를 처음부터 더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한 번만 시그마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떤 수열의 합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만 C를 곱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질문을 던졌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겠죠? 나중에 한 번만 곱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야. 왜? 너네가 이런 계산 하려고 짜증나잖아. 다 C 곱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그 모든 항의 C를 다 곱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하려고 하면 짜증나잖아. 그런 게 아니라 A1부터 AN까지 규칙이 있는 어떤 수열의 합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C를 곱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쉽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세 번째 성질도 선생님하고 이제 익혔던 거고, 네 번째 성질은 뭐냐면, 자, 일반항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보세요. 자,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는데 이 옆에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 AK가 와야 된다 그랬지. 자, 근데 여기에 AK가 안 오고 C가 왔어요. 그쵸? 그러면 AK는 뭐였다는 거죠? C였다는 거예요. AK가 C라는 얘기인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어떤 수열의 모든 항이 뭐다? C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모든 항이 C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모두 더해라 라는 말은 C를 n번 더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항이 C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 따라서 너를 계산할 때는 그냥 C를 n번 더하는 걸로 계산하면 답인 거야. 그래서 C 곱하기 n, 즉 CN으로 계산하면 답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걸 지금 268페이지 2번에 4번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좋았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시그마 기호를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필수예제 1번을 보면 지금 어떤 수열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시그마의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알고 있다면 그죠?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A1이 10이래. A10의 10번째 항이 1이래. 어떤 수열인지 말 안 했으니까 일단 우리는 규칙은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계산해야 될 값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다 더한 거를,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모두 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S9랑 똑같은 표현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뭐냐면 K는 2부터야.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더한 거예요. 두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모두 더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S10 빼기 S1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앞에 있는 시그마가 사실은 S9고 뒤에 있는 시그마가 S10 빼기 S1이라는 걸 너네가 만약에 이해를 했다면 이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쵸? 자, 이제 해볼게요. S9 빼기 S10 더하기 S1이 답이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S9에서 S10을 뺀 값은 S9 빼기 S10은 S10에서 S9를 뺀 값에 보호만 바꾸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은 앞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일반항 찾을 때. 그치? 그러면 S10에서 S9를 뺐다는 것은 우리가 몇 번째 항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10번째 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S9에서 S10을 빼면 반대로 10번째 항에서 보호만 바꾸면 된다. 10번째 항에 보호가 다른 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따라서 이 앞에 있는 S9-S10은 마이너스 S10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S1은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A1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선생님이 펼쳤어요? 안 펼쳤어요? 안 펼쳤죠. 왜 안 펼쳤냐면 이런 표현을 우리가 S를 이용해서 그냥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펼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어떤 수열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다시 펼쳐야 되는 거야. 펼치라는 말은 뭐냐면 합의 꼴로 다시 바꾸라는 거예요. 일반항의 합의 꼴로 바꾸라는 거야.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해서 A9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야 되고 뒤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A2 더하기 해서 A10까지 모두 한 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보면 알겠지만 A2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이렇게 다 없어져. 결과적으로 남는 건 여기서는 A1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A10 이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근데 선생님은 지금 펼치지 않고 S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펼쳐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자,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SN인 거예요. 알았죠? 자, 보세요. 이제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냥 다 더한 값이 너를 계산한 게
당연히 n이라는 변수가 들어있으니까 얘도 n에 관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너를 다 더한 값이 n제곱이라는 거야. 자, 우리는 물론 교재하고의 풀이를 좀 다르게 할 건데 선생님이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어.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어떤 수열의 합이 2차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느냐 라고 선생님이 여러분께 물어보면 바로 여러분들은 대답했어야 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그냥 수열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시그마의 꼴을 보고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확인했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AK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풀 때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등차 수열의 합도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로 했었단 말이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공차가 2였다는 얘기고 공차가 2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2n 출발인데 여기는 변수를 k로 바꿨으니까 2k 출발. 첫 번째 항이 S1이 첫 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이 1이어야 돼서 너가 빼기 1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AK를 찾았잖아요. 대답.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옆에 보자. A 2K-1 더하기 A 2K가 무슨 뜻인지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 A 2K-1은 K 대신에 2K-1을 대입해라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2K-1을 대입해서 식을 간단히 정리해봐. 그럼 4K-3 이렇게 나와.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4K-3인 거예요. 자, A2K는 K에 2K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항은 4K-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네. 따라서 A2K 더하기 A2K-1 더하기 A2K는 사실은 8K-4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수열일까요? 등차 수열인 거예요. 왜?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하고 등차 수열 더하면 당연히 등차 수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열의 합은 무슨 수열의 합이 되겠지?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고난도 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알고 가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공차가 8인 걸 알 수 있어요. 공차를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SN에서 n제곱의 개수가 4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첫째 항이 4니까 너한테 1 집어넣으면 4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SN이 4n 제곱의 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이 시그마를 계산하면 이런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K는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S10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10 대입한 게 답인 거예요. 따라서 400이 답인 거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교재와 다른 풀이를 보여줬습니다. 알겠죠? 왜 이런 풀이를 보여줬느냐? 나중에 가면 등차하고 등비 정도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알려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다시 뭐라고? 어떤 수열의 합이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구분할 수는 있어라. 최소한 시그마를 보고 맞출 수 있어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히 알려준 거고 이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1부터 모르겠으면 1부터 내가 계산하고 싶은 값까지 계속 대입하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자, 따라서 우리는 시그마 AK-1 더하기 AK를 내가 뭔지 모르겠으면 펼치면 돼. 1 대입하는 거야.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A1 더하기 A2 이렇게 돼요.
그 다음 K가 2일 때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또 여기다 2를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A3 더하기 A4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까지 대입하면 A19 더하기 A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A1부터 A10까지 더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그러면 너는 그냥 S20하고 똑같은 거네. 그러면 얘가 SN이었으니까 너한테 20 대입한 게 답이구나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야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왜 굳이 등차 수열임을 확인하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 최소한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모양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모양으로 어떤 수열의 합이 표현이 되어 있다 또는 그런 모양으로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표현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빠르단 말이야. 너네가 이거를 1부터 다시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알아내지 말란 얘기야. 왜?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저게 맞냐 틀리냐 내가 어떤 수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맞냐 틀리냐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심플하다. 그냥 시간만 투자하면 돼. 어떻게? 1부터 계속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해가지고 저 등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으면 그죠?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수예제 2번은 그냥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272페이지 필수예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거 잘 들어야 돼요. 시그마 AK가 3이다. 시그마 AK의 제곱은 5다. 물론 K가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K가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두 개의 시그마의 결과를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산해야 될 시그마는 어떤 시그마를 계산하고 있냐면 3AK-1의 제곱에 관한 시그마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항상 우리가 덧셈을 할 때는 간단히 한 상태에서 더해야 되는 거야. 간단히 되는데 이 부분이 간단히 할 수 있는 건데 간단히 안 하고 더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덧셈을 할 때는 항을 구분해서 더해야 되는 거야. 항이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하려고 하면 매우 복잡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전개해야 되는 거야. 항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너를 전개해보면 9ak의 제곱 마이너스 6ak 더하기 1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러면 항이 구분이 됐죠. 그러면 이 규칙과 이 규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더하는 것보다 따로 더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판단을 내려야 돼. 그러면 아까 우리 성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뭔가 곱해져 있으면 나중에 한 번만 곱하는 게 더 빠르다 했지? 따라서 AK의 제곱의 합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9를 곱해주면 답인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45라는 답이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곱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AK의 합을 먼저 계산하고 6을 곱해주는 게 맞겠죠. 18인데 그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8. 이를 10개 더하는 거지. 항이 10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를 10번 더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냐?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시그마는 그냥 더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계산하면 안 돼. 반드시 항을 어떻게 해라? 구분해라는 거야. 항을 구분한 상태에서 규칙이 다르면 따로따로 더하는 게 제일 쉽다는 거야.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 알겠죠?
그러면 필수의 제 3번에 2번은 AK 플러스 BK 합하고 AK 마이너스 BK 합을 별도로 알려준 상태에서 AK하고 BK를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연립해서 풀면 바로 답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차피 AK와 BK를 분리할 거야 안 할 거야? 당연히 하겠지. 분리를 하겠지. 그치?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래서 시그마 AK와 시그마 BK의 값을 라지 A, 라지 B로 두고 연립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자, 필수의 이제 4번.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항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안 되어져 있어요? 항이 구분되어져 있죠? 안 되어져 있대. 네, 천재들이네. 자, 당연히 얘는 지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항이고 얘는 상수항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더 이상 뭐 간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항이 구분된 거지. 항이 구분이 됐으니까 우리는 따로따로 더하면 되는 거예요. K는 1부터 6일 때까지 3의 K-1제곱을 합하고 마이너스 시그마 2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왜 따로 더해야 되느냐? 규칙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수열이 있겠어요? 무조건 등비 수열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지수의 변수가 있다는 것은 등비 수열인 거예요. 그러면 공비부터 바로 파악을 해야지. 그럼 넌 공비가 3인 거 파악했지? 그러면 SU 구할 때 라지 A 곱하기 3의 6제곱 빼기 1 이게 답인 거야. 근데 우리는 SN을 먼저 찾아서 6을 대입할 거니까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다음에 너한테 1 대입하면 너한테 1 대입한 거랑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받아들이니? 너한테 1 대입했을 때 결과가 1이죠. 그러니까 너한테 1 대입해도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A가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어. 받아들여요? 그래서 S6이 이렇게 쉽게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는 그냥 6번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최소한 어떤 수열인지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 두 수열만큼은. 그 두 수열이 뭐냐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었어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좋아요. 2번 한번 해볼게요. 항이 분리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항을 분리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항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5의 k제곱분의 3의 k제곱 하나랑 5의 k제곱분의 마이너스 2의 k제곱 하나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수법칙 때문에 어떻게 분리될 거냐면 5분의 3의 k제곱 이렇게 분리될 거고 뒤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5분의 2의 k제곱 이렇게 분리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규칙이 서로 다른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너 등비수열 합이랑 너 등비수열 합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알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수열이학 두 번째 파트 공식으로 우리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한 번에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수열이학까지 다음 시간에 선생님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